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독해 김현수 선생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바로 빈칸 집어넣기 완성형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밑줄 채워놓고 여러분들 집어넣기 독해를 묻죠? 그럼 비법은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보고 푼다. 우리 여러분들 완성형 독해는 멀리 보시는 게 아니야.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보고 푼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리딩을 통해서 쭉 한번 중요중요한 핵심 독해만 속아서 영어쌤이 이 빈칸 넣기 독해 한번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많은 복습을 통해서 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독해부터 출발할 테니까 한번 봐주실까? 자, 우리 빈칸 넣기 완성형 독해 2번 보니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해서 바로 기출문제라고 분명히 가로고 닫고 되어 있죠. 한번 천천히 해보시자고. 자, The Danish Flag라고 하는데 우리 데니쉬는 고유형용사로 덴마크의 하는 뜻이죠. 그리고 플래그가 깃발이잖아. 그래서 The Danish Flag니까 깃발인데 요 놈을 뒤에서 동격으로 처리해 주는 게 a large white cross on a red field. 자, 요 놈하고 앞에 바로 덴마크 깃발하고 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독해하고 첫째 줄 맨 뒤에 자, is the oldest unchanged national flag in the world. 자, 이 이하가 여러분들 출부지? 그러면 주부가 기니까 거꾸로 독해서 자, 빨간 바탕에 on a red field야. 빨간 바탕이에요. 이럴 때 필드가 들판이 아니라. 그래서 빨간 바탕 위에 커다란 흰색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덴마크 깃발은, 여러분들 덴마크 국기 알죠? 그래서 그 빨간 바탕에 큰 바로 흰색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덴마크 깃발은 거꾸로가 전 세계에서 맨 뒤에 in the world니까 전 세계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the oldest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뀌어지지 않은 unchanged 바뀌어지지 않은 바로 국기입니다. 여러분들 내셔널 플래그니까 국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내려오는 국기가 바로 덴마크 깃발이다 이 얘기야. 자, its design is more than 700 years old 그랬죠? 바로 그것의 디자인은, 자, 그것의 디자인은 또는 그것의 모양은 700 years old니까 바로 그 역사가 700년이 넘습니다. 자, more than 700 years old니까 그것을 디자인한 것은 또는 그 깃발을 최초로 디자인했던 건 역사가 700년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여 고문이네 여러분들. 우리 대여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 무조건 거꾸로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there is an unusual lesson that tells of how the flag came to be. 자, 그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러면 대여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 쭉 거꾸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맨 뒤에가 여러분들 tells of how the flag came to be니까 자, 어떻게 그 깃발이 came to be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얘기는 다 합쳐서 자, 어떻게 그 깃발이 바로 생겨난 유래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 깃발이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또는 생겨나게 된 유래, 이 유래에 관한 앞으로가 바로 unusual legend니까 아주 독특한 또는 별난 전설이 있습니다. unusual이니까 특이한 또는 별난, 그리고 레전드가 전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특이한 또는 별난 전설이 하나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덴마크 깃발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바로 아주 별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나가. 자, 즉 about AD는 에너도미나이 해서 여러분들 서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기는 해석하지 말고 바로 연도로 넘어가면 돼. 자, 12 and 18 그랬네. 그래서 1218년이야. 자, 그래서 대략 1218년. 자, 킹 그래놓고 뒤에 보니까 발드마 II of 덴마크 그랬죠. 발드마 the second of 덴마크 그랬네. 덴마크의 바로 발드마 2세라고 하는 왕이야. 그래서 대략 1218년경 바로 덴마크의 왕인 이 덴마크의 왕인 발드모 2세는 자, 레더 크루세이드 그랬죠? 십자군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크루세이드에다 빨리 십자군이라고 쓸까? 자, 뭐에 대항해서 십자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지 어게인스트 이하가 나와. 우리 어게인스트는 대항하여죠, 여러분들. 그래서 against the pagans. 자, 우리 페이건 그러면 이교도야, 이교도. 이교도들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어떤 이교들인지 바로 페이건스 뒤에 후 이하를 봐. 자, who attacking his colonies 그랬죠? 자신의 그 식민지들에 쳐들어온. 우리 자신의 식민지들을 attacking 공격한 이 얘기는 쳐들어온.
다시 할까, 여러분들? 자, 대략 1218년경 덴마크의 왕인 바로 발드모아 2세는 거꾸로가 자신의 식민지들을 또는 식민주들을 쳐들어온 바로 이교도들에 대항하여 바로 십자군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리고 in 19 그랬죠? 그리고 1219년이에요. 그리고 1219년에 The Danes won the war 그랬네. 이럴 때 더 데인즈가 나오죠. 요것도 덴마크 사람들이야. 덴마크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지 뒤에 saving 이하가 나오죠. 자, saving their lands야. 자신들의 땅들을 지키면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땅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자, according to legend 그랬네. 바로 전설에 따르면 이 critical point in the battle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의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까지 끊어 여러분들 부사구야. 이 전쟁에 있어서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꼭 가로고 닫고 주어 쓰기거든. 자, mysteriously appeared in the sky 그랬네. 뭐가 하늘에 아주 신비롭게 나타났습니다. mysteriously 신비롭고야. 신비롭게 하늘에 나타났대. 그럼 뭐가 하늘에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그 덴마크 깃발은 붉은 바탕에 큰 흰색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디자인이거든.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분들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1번에 a red banner, 그 다음 bearing a white cross 그랬네. 흰색의 십자가가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가 of a red banner니까 붉은 깃발이야. 그래서 흰색 십자가가 있는 1번의 붉은 깃발이 신비롭게 바로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자, the Danes say that 그랬죠?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대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데인즈가 또 나오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말하고 있대. 뭐라고? Kill Baltimore, adopted this design as the national flag 그랬죠? 바로 이 발드모아라고 하는 왕이 이 모양을, this design 말이 하늘에 신비롭게 나타난 이 모양을 거꾸로가 바로 국기로 adopted, 채택했었다고 또는 받아들였다고 덴마크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로고 닫고 바로 주어 집어넣기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럼 끊지 말고야. 끊지 말고 선생님이 쫙 읊어드릴 테니까 잘 봐요. 맨 앞에 딴 거 보지 말고 덴마크 깃발이라고 하는, 즉 덴마크 국기라는 명사하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빨간 바탕에 큰 흰색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명사 있죠. 이렇게 콤마 앞뒤쪽에 명사 오면 서로 같은 동격이 돼서 완전히 거꾸로 독해한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자, 시작할까? 그럼 새로. 자, 빨간 바탕 위에 커다란 흰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덴마크 깃발은 또는 덴마크 국기는 전 세계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또는 오래되고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은 국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모양은 바로 역사가 7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초로 디자인된 역사는 700년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 깃발이 어떻게 해서 그 깃발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 유래를 알려주는 바로 별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자, 대략 1218년경 덴마크의 왕인 발드모아 2세는 거꾸로 가름들 자신의 식민주들을 쳐들어온 이교들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이끌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19년에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그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치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늘에 흰색 십자가가 있는 붉은 깃발이 신비롭게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바로 발드모아 왕이 이 모양을 또는 이 디자인을 국기로 받아들였었다고 바로 여러분들 덴마크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뭐 특별히 독해할 때 무슨 구문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부담 없이 쭉 여러분들 살펴보면 돼요. 자, 그렇게 2번 완성형 독해를 연습하고 그다음 넘어가 주실까? 쭉 3번, 4번, 5번 넘어가다가 6번 좀 봐주시죠, 여러분들. 6번. 자, 6번 보니까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르셔야 해서 여러분들 역시 바로 기출됐던 독해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 Today, 오늘날. 자, there are various kinds of motorcycles 그랬죠? 대여 구문이야. 대여 구문이니까 거꾸로 하자고. 여러 가지 다양한
various kinds 보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motorcycles, 우리 motorcycle을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motorcycle, 오토바이라고 써.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붕붕 오토바이 알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대. 자, street bikes are mostly for riding in cities 그랬죠? 이럴 때 대문자로 street bikes가 오죠? 그냥 영어로 해석을 해버려. 자, 그래서 스트릿 바이크들은 거꾸로 사람들 여러 도시들에서 바로 타기 위한 주로 타기 위한 목적으로 for 여러분들 라이딩이니까 주로 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릿 바이크스 있죠? 이 스트릿 바이크들은 여러 도시들에서 바로 타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대. 그리고 자, touring bikes are fast motorcycles designed for long highway trips 그랬죠? 하여튼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1, 2, 3형식이니까 주어 다음에 거꾸로 하란 말이야. 선생님이 특별한 언급 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투어링 바이크들은 거꾸로가 장거리 고속도로 여행이래요. 맨 뒤에 보니까 롱 하이웨이 트립스가 나오죠. 그래서 장거리 고속도로 여행을 할 목적으로 디자인된 바로 아주 빠른 오토바이들입니다. fast motorcycles니까 그래서 장거리 고속도로 여행을 할 목적으로 바로 디자인된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들이 바로 이 투어링 바이크스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트레일 바이크스가 나오죠. 자, 트레일 바이크스 are for riding through fields and climbing 그 다음에 hills 그랬네. 자, 트레일 바이크스는 들판을 달리고 해서 through fields가 나와 들판을 달리고 그리고 climbing hills니까 언덕을 오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이크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일 바이크는 for riding through fields니까 들판을 달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언덕을 오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이크들입니다. 자, thus 그러므로 each of these kinds 그랬죠? 바로 이런 종류들 각자는 즉 각각의 이런 종류의 바로 바이크들은 has its one 어쩌고저쩌고 그랬죠? 바로 자기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갖고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목적으로 for 뭐를 위한 목적 또 두 번째도 for 뭐를 위한 목적 또 for 뭐를 위한 목적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특정한 바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이번에 purpose가 와야죠. 앞에 세 문장에 여러분들 스트릿 바이크스 are mostly for 여러분들 둘째 줄 앞에 for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ouring bikes are fast motorcycles designed for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rail bikes are for 나오죠? for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 세 가지 for가 목적을 여러분들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각각의 바이크들은 자기 자신의 또는 각자의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이번에 purpose를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small cycles, 작은 오토바이들이네, 여러분들. 자, small cycles are more like bicycles 그랬죠? 그래서 작은 오토바이들은 마치 자전거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are more like 나오죠? a하고 like에다 밑줄 쳐. 아하고 like 밑줄 치려니까 우리 비동사 다음에 like 오면 비슷하다 닮았다죠. 그래서 작은 오토바이들은 오히려 자전거들과 더 비슷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mopeds resemble bikes with motors attached 그랬네. 바로 mopeds라고 하는 오토바이는 거꾸로가 모터가 부착된 자전거를 바로 닮았습니다. 얘기는 모터가 부착된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바이크스가 여기선 자전거들이고 그다음 with motors attached가 나오죠. attached는 부착된 아니야. 그래서 모터들이 부착된 그런 자전거들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자, motor scooters 그랬죠. 우리 motor scooters 그냥 스쿠터들이라고 그러면 돼. 이 스쿠터들이라고 하는 것은 bicycles with small wheels and little power 그랬죠. 작은 바퀴들과 스몰 휠즈니까 휠이 바퀴야. 작은 바퀴들과 little power니까 약한 동력을 지닌 또는 동력이 아주 약한 그런 자전거들입니다. 일종의. 알겠어요? 그래서 스쿠터들이라고 하는 건 작은 바퀴들과 그리고 동력이 약한 그런 자전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the one thing that all these cycles have in common 그랬네. 이런 오토바이들이 have in common이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는 한 가지 것은
맨 앞에 뒤에 원승이 주어야.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오토바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는 한 가지 것은 바로 is that 이 아래 뭐냐면 they are all self propelled 그랬죠. 그것들은 모두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self propelled가 나오죠.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얘기는 자체 추진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two field vehicles네 바퀴가 두 개인 그런 오토바이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two field vehicles니까 두 개 바퀴를 가진 탈 것들이라는 겁니다. 얘기는 두 개 바퀴가 있는 그런 바로 이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오토바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래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들 모두가 자체적으로 자체 추진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퀴가 두 개인 그럼 여러분들 탈 것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다시 한번 끊지 말고 6번 독해 한번 쫙 할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와 봐 주실까? 자, 오늘날이야. 오늘날 여러 가지 종류의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대.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죠. 자, 우리 스트릿 바이크들은 주로 여러 도시에서 탈 목적으로 여러분들 타고 다닐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투어링 바이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고속도로 여행을 위해서 디자인된 그런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들입니다. 그리고 트레일 바이크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달리고 두 번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언덕을 오르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런 종류의 각각의 오토바이들은 각자의 바로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의 얘기는 각각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오토바이들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자전거들과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자, 모페드라고 하는 것은 모터가 부착된 그런 자전거와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쿠터는 작은 바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력이 아주 약한 그런 자전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오토바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것은 그들 모두가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퀴가 두 개인 탈 것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이라는 2번에 퍼포즈가 들어가야 된다. 대신 여러분들 3번 답 봐. 3번 답에 settlement라고 나오죠? 이건 해결한다 할 때 해결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4번에 보니까 elevation 나오죠? elevation으로 고도가 높다 할 때 고도. 그 다음에 고지를 점령한다 할 때 고지. 알겠어요? 고도나 고지라는 건 바로 4번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영어쌤이 직독직해법 쭉 알려드린 거 있죠? 여기에 맞춰서 어지간한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거꾸로, 그리고 대여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완전히 거꾸로 한다. 이걸 지키면서 해요. 우리 해석, 여러분들 단어 수거 몇 개 보고 해석된다고 여러분들 만족해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직독직해법으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독해를 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야. 자,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 7번, 8번 다 넘어가. 우리 7번, 8번 넘어가다가 10번을 좀 봐주실까? 10번. 자, 10번 보니까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그랬죠. 천천히 하자, 여러분들. 자, the ability to use good English is. 그럼 good English까지 주부가 기네? 그러면 너 거꾸로 가. 훌륭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얘기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is enhanced by, be enhanced by가 나오죠? 무엇에 의해서 강화되다. 얼른 써. 앞으로 비동사 다음에 enhanced가 나오면 강화되다예요. 그럼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뭐에 의해서 강화되어지는지 by를 볼까? 자, careful observation of distinctions between uses of synonyms 그랬네. 맨데 synonym 그럼 동의어들 아니야? 동의어들의 사용들 사이에 바로 구별을 바로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동의어들의 사용 사이에 어떤 구별을 여러분들 동의어들을 사용할 때 구별해서 써이지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의어들의 사용 사이에 어떤 식별이나 구별들을 바로 조심스럽게 관찰해 몸으로써 강화되어집니다. 자, a man who cannot tell a mule from a horse 그랬네. tell에 밑줄 치고 건너뛰어서 from에다 밑줄 칠까? tell A from B, A와 B를 서로 구별하다. 그래서 tell 다음에 a mule은 노새죠, 노새. 그리고 from 다음에 a horse는 일반 말이거든. 그래서 노새라는 동의어와 horse라는 동의어를 바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노새와 말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노새와 말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would likely 불안다고 그랬네. 바로 실수를 저지를 likely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불언더가 실수하다 실수를 저지르다냐? 뭐를? in choosing a mount 그랬네. mount에다 탈 것이라고 써. 탈 것을 고를 때에 이 얘기는 탈 것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바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노새는 짐 같은 걸 운반하는 데 주로 쓰고 탈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말이죠. 말. 그럴 때는 허스를 써야 되는데 이 탈 것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바로 실수를 그래서 저지를 수가 있대요. 자, if we are to avoid blunders in the choice of words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가 단어들을 선택할 때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뭐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문제네. 그럼 단어들을 선택할 때 실수들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4번 봐. 자, study differences in meaning of closely related words 그랬네. closely, 밀접하게 related, 관련된 단어들. 그럼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건 동의어들이야. 이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의 차이를 바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동요라도 쓰는 장소, 쓰는 때가 여러분들 각기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선택할 때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의 차이를 연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알겠죠? 맞잖아. 자, 우리 끊지 말고 기분 좋게 쫙 한번 리딩하고 끝내버릴까? 자,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동의어들의 사용 사이의 식별법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봄으로써 강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뮬이라는 단어와 허스라는 단어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탈 것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어들을 선택할 때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따라서 4번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의 차이를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렇게나 막 동의어 쓰면 안 되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12번 보시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여러분들? 미리미리 우리 여러분들 독해 특강 나갈 때는 미리미리 독해들을 대충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냥 책 딱 덮어뒀다가, 그죠?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탁 펴서 바로 쫓아오잖아? 그러면 눈만 왔다 갔다 하잖아. 어디가, 지금 선생님이 어디를 독해하고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거, 이건 절대 여러분들 이 독해 특강에 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어느 정도 예습을 하고 강의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또 다시 예습하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래야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독해할 때는 단어 수고 뜻도 좀 암기하고, 그죠? 우리 독해 구사되는 단어와 그리고 어휘들은 여러분들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하실 때 단어와 수고 암기한다. 두 번째 스트럭처, 우리 여러분들 생긴 구조, 문법 구문이 어떤 것이 포함된 독해인가 이걸 따지면서 해야지 단어 수고 몇 개 보고 두들겨 맞히는 이런 독해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우리 12번 넘어가자 여러분들. 자,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이랬네. 자, 듀어링 월드워 2래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동안. 듀어링 월드워 2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 자, 이 sometimes did prove 그랬네. 종종 증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sometimes did prove니까 종종 바로 증명되고 입증된 적이 있었대. 뭐가? 바로 to be unlucky to be the third person writing a cigarette on a match 그랬네. 성냥에다가야. 맨 뒤에 매추가 성냥이죠. 성냥에다가 writing a cigarette이니까 담배불을 붙이는 바로 세 번째 사람이야. the third person. 담배를 붙이는 그런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건 to be unlucky. 바로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종종 증명되었었습니다. 입증되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이 담배에다가 성냥에다가 바로 담뱃불을 피우는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건 바로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종종 증명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나 바람들. 자, if a group of soldiers in a foxhole 그랬죠? foxhole은
직역하면 여우 구멍이네. 여우 구멍이니까 바로 참호라고 그래요. 참호. 여러분들 군인들이 왜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는다고 그러죠. 참호가 훅소리야. 그래서 참호 속에 있는 바로 한 그룹의 병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참호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한 그룹의 병사들이, 자, 캡틴 매튜 리드 for too long 그랬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성냥을 켜두게 된다면, 리트가 나오죠. 리트. kept a match, 리치 나오죠. 리슨 라이트. 라이트의 과거분사 PP야. 자, 볼까 여러분들? 불을 켜다라고 하는 라이트 있죠. 라이트의 과거 시제가 리트,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리트. 옛날 영어예요. 옛날 영어. 옛날 영국식에서 불을 켜다라는 라이트의 과거가 리트,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리트. 알겠죠? 그래서 캡틴 매튜 리트 그러면 계속 성냥불을 켜두다야. 만약에 참호 속에 있는 한 그룹의 병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성냥을 켜두게 된다면, 이 한 사람 붙이고 두 번째 사람 담뱃불 붙이고 세 번째 사람 담뱃불 붙이면 성냥을 아주 계속해서 오랫동안 켜두는 꼴이 되죠. 그러면 자, 누가 could see the light, 누가 그 불빛을 보고 and have time to aim accurately and fire 그랬죠. 정확하게 바로 조준을 해갖고 and fire,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그 불빛을 보고 정확하게 aim, 조준을 해서 fire, 발사다. 얘기는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저격병이. 여러분들 적의 그 저격병이 이쪽에 성냥불이 켜 있는 걸 보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는 꼴이 되잖아. 불이 이렇게 저쪽 멀리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격병이라는 게 3번의 스니퍼예요. 스니퍼. 빨리 저격병이라고 사람들. 저격병. 그 대신 1번에 스니퍼라고 나오죠. 1번의 스니퍼는 냄새 맡는 개야. 우리 스니퍼, 냄새 맡는 개. 그 다음에 2번에 스니커가 나오죠. 이건 낄낄 웃음이라고 해서 낄낄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킬킬킬킬킬 웃어대는 거. 이거 바로 스니커죠. 그 다음에 4번에 스킴머가 나오죠. 대충 훑어서 읽는 사람. 책 같은 것을 대충 훑어서 읽는 사람을 바로 스킴머라고 그래. 스킴머. 따라서 적의 그 저격병, 총을 쏘는 저격병은 바로 3번의 스니퍼라고 한다. 3번이 답이야. 그 저격병이 성냥 불빛을 보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자, good number of soldiers 그랬죠? good number of, 원래 a number of가 많으니까 good number of는 상당히 많으냐?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died 그랬죠? 죽었대. 뭐 때문에? 자, because they couldn't resist having that one match 그랬죠? 바로 그들이, 잘 봐. 자, 하나의 성냥, 그들이 하나의 성냥을 가지기를 바로 거부할 수가 없었었기 때문에, 얘기는 하나의 성냥으로, 바로 하나의 성냥으로 계속해서 이 담뱃불을 붙여댔었기 때문에, 자, 하나의 성냥을 가지기를 바로 리지스트, 거부할 수가 없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의 성냥을 가지고 계속 여러 병사들이 담뱃불을 비쳤었기 때문에 바로 상당히 많은 병사들 또는 수많은 병사들이 저격병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겠죠? 자, 끊지 말고 다시 한번 영어쌤이 쫙 해석해 드릴게요. 잘 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성냥에다가 담뱃불을 붙이는 그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종종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곤 했었습니다. 만약에 참호 속에 있는 한 그룹의 병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성냥불을 켜두게 되면 그 적의 저격병이야. 적의 저격병이 그 성냥불을 보고 정확하게 총을 조준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그들이 하나의 성냥을 고집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의 성냥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 병사들이 담뱃불을 붙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바로 적의 총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독해니까 잘 눈여겨보고 1, 2, 3, 4 답에 나오는 단어 뜻을 여러분들 다 알았다가 다른 여러분들 독해할 때 맞춰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12번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놓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자, 차 한잔 드시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재밌게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죠.